안녕하세요. 오늘은 발표 면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면접 항상 시즌 중이어서 코칭을 하고 있는데 발표 면접을 꽤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했던 한전 KDN도 그렇고, 또 상반기에는 한국장학재단, 또 그 외에도 신한은행이라든지 화상 면접이나 이제 오프라인 면접에서 발표 면접을 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짧게는 3분, 길게는 5분, 7분 보는 데도 있는데 최근은 거의 이제 3분, 5분 정도 발표 면접을 하죠. 주로 발표 면접 주제는 문제 해결 방안이라든지 과제 해결 방안 혹은 시사 PT 발표 같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네, 이미 이제 발표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겠지만 워낙 많은 유튜버 분들이 발표 면접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죠. 근데 오늘 저는 조금 제가 생각하는 핵심 포인트 그리고 한 가지 팁 정도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통 발표 면접의 주제는 과제 해결 방안, 문제 해결 방안, 시사 PT 보통 이 세 가지 정도로 나옵니다. 시사 PT 같은 경우는 그 해당 이슈에 대해서 잘 알고 인터넷 실명제, 사용제, 기본소득, 그 외에 CCTV 수술실 CCTV 찬반 설치 등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 혹은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소리 있게 발표를 좀 하면 되는 거라서 그런 거 좀 넘어가고, 물론 그것도 이제 배경 지식이 많아야 되니까 그건 좀 빼고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정한 문제 상황을 주고 문제 해결하는 방안이나 본 기업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확산하는 방안,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PT 면접을 하면 우리 지원자들이 대본이 있어요. 이제 오픈 채팅방에서 현직자들이 대본을 공유하기도 하고, 또 유튜버 분들이나 취업 코칭 하시는 분들이 이번 발표 면접 5분 단위나 3분 단위 했을 때 어떻게 하라 틀이 있습니다. 통상 이제 5분 단위를 했을 때 인트로로 인사와 발표 주제에 대해서 말을 하죠. 그리고 개념과 현황, 근데 문제 상황 인식, 내가 생각하는 대안 또는 과제 해결 방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 결론, 이런 식으로 작게 4개, 길게 한 6개의 카테고리 틀을 나누어서 발표를 진행합니다. 통상적으로 발표 순서로 보면 이 내용이 맞습니다. 근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다르게 얘기는 안 하는데, 제가 조금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시간 배분입니다. 시간 배분. 5분의 발표 면접을 할 때 면접관이 가장 듣고 싶은 주제는 무엇일까요? 이를테면 땡땡땡땡 장학금이 있는데 이 장학금에 부정수급이라든지 중복수급 이런 문제가 많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분 발표인데 인트로하고 이 장학금의 개념 다 필요 없죠. 아주 짧게 하고 부정수급이나 중복수급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에 대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5분이면 저는 이 두 가지 과제를 적어도 3분 정도 얘기할 거예요. 이게 보통 인트로 20, 30초, 개념과 현황 1분, 그 다음에 문제 원인 1분, 과제 해결 1분, 기대효과 1분,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PT 발표의 순서를 기계적으로 배치해서 면접관 입장에서는 가장 듣고 싶은 얘기를 별로 집중해서 잘 못 들어요. 그러니까 개념, 현황, 이 장학금의 어떤 의미인가, 이런 거는 면접관이 이미 알고 있는 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른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실제 코칭하면서 이제 해외에 했던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 지금 ESG 경영이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땡땡 기업의 ESG 활용 방안 혹은 ESG 실천이면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이건 이제 문제 상황은 특별히 없어요. 환경사회 지배구조라는 ESG의 가치를 우리 기업에서 어떻게 확산할 것인가가 메인 이슈입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3분이나 5분 PT 발표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안녕하십니까, 땡땡 기업에 지원한 3분 지원자입니다. 저는 오늘 ESG 경영의 실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 ESG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요.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약자로서 environment, social, government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거한테 1분 가죠. ESG가 공기업과 대기업에서 왜 중요한가? 재무적 지표가 아니라 비재무적 지표로 ESG의 가치를 추구한다. 이 얘기는 면접관이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고. 그럼 뭐예요? ESG의 구체적 실천 방안이 이 얘기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이 얘기를 하되 아주 간결하게 인트로와 이 얘기 다 포함해서 1분 이내에 끝내야 돼요.
그러면 1분 넘어가는 순간부터 제가 생각하는 ESG의 땡땡공사의 실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아이템에 3개 얘기하고 그렇게 3가지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얘기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의 기대 효과 혹은 결론. 그러면 5분을 치면 보통 PT 발표를 5분으로 다 채우면 면접관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분 동안 자기들이 집중해서 들을 수 있을 만큼 PT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진짜 빌런 정도 아니고서는 그런 사람이 잘 없고, 그러면 3분 정도 넘어가면 괜찮습니다. 2분 이하는 너무 짧고 내용이 빈약해 보이기 때문에 3분에서 4분 혹은 3분에서 4분 30초 사이 발표를 할 때 ESG 실천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들 몇 분 정도 얘기할 것 같아요? 보통 1분 정도 얘기해야 돼요. 개념 현황 막 설명하다가,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인트로하고 개념 현황 설명 1분 이내로 줄이고 본론을 메인으로 해서 얘기해라. 왜냐하면 그게 가장 듣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ESG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 우리 기업에서 좀 네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뭐니? 이게 궁금한 거예요. 왜? 그것이 지원자의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인성 면접할 때도 자기가 드러나야 되는데 발표 면접할 때도 남들이 다 알고 있는 ESG의 개념 뭐 중요하다 이 얘기를 굳이 오래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에 있어요. 예를 들면 청렴화 방안, 땡땡 기업의 청렴화 방안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똑같죠. 청렴이 왜 중요하고 이거 반복할 필요가 없고, 내가 생각하는 청렴화 방안은 이거다. 이렇게 해서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업해야 된다. 본인의 생각에 최대한 과제별로 디테일하게 녹아서 들어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5분 발표는, 3분 발표는 더 그렇습니다. 3분 발표는 발표 시간이 3분이기 때문에 인트로하고 개념 설명하면 시간이 없어요. 인트로 짧게 20초 이내로 처리하고 나머지 시간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바로 귀 기울이죠. 이 친구가 생각하는 방안이 이거구나. 5분이든 3분이든 기계적으로 도식적으로 짜여진 PT 발표의 대본이나 순서를 너무 거기에 따라서 시간 배분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제에서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뭔가, 문제 해결 방안 위에 문제의 원인과 과제,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을 최대한 많이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3분이면 여기 거의 대부분을 써야 되는 거고,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방안입니다. 그래서 인트로 30초, 개념 1분, 원인 1분, 해결 과제나 대안 1분, 기대효과 1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저는 비추합니다. 면접관 입장에서 그대로 한 것은 조과제, 학교에서 조과제 발표하거나 PT 발표할 때는 틀 잡고 각 잡고 하는 게 중요하지만, 면접은 직무적 능력이나 그 사람의 이해 정도를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서 PT 발표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본론, 면접관이 듣고 싶은 본론, 면접관이 듣고 싶은 결론을 정확하게 핵심을 짚어서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핵심적인 팁이고요. 나머지는 다른 유튜브 분들과 크게 다르진 않고, 두 번째 제가 하나의 이건 팁을 드리면 네이밍입니다. 네이밍. 명명하는 겁니다. 근데, 기술직들에게서는 어떤 문제 해결 방안이나 과제 해결 방안에 네이밍을 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요건 좀 사무직이나 행정직 위주로 네이밍을 하시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비이자 수익, 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가라. 했어요. 그러면 보통 이제, 게임 투자하자, OTT 시장에 진출하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좀 번뜩이는 아이템도 있어야 되고 본인이 그런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ESG 경영을 앞세우는 땡땡은행에서는 ESG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엔터테인먼트, S 소셜 사이드 가치, G는 게임. 그래서 저는 ESG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자 수익에. 그러니까 ESG라면 보통 이제 아까 얘기했던 환경사회 지배구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라 ESG 경영의 가치를 앞세우는 땡땡은행에서 엔터테인먼트, 소셜, 게임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하는 거죠. ESG 투자 이건 뭐지? 했는데 생각했던 거 다르고. 두 번째 또 예를 들면 공사의 지역 상생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있어요. 그럼 보통 지역 상생 방안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 소상공인 지원, 지역 상생위원회 만듦 이렇게 된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건 다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역 상생위원회를 만든다 이렇게 했을 때 땡땡공사와 그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지역의 유관단체들과 위원회를 만든다. 그러면 처음에 이거를 한 친구에게 네이밍을 해보려고 했더니 다음날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는 땡땡공사와 지역 상생을 위해서 비빔밥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비빔밥위원회 이름 너무 좋지 않아요? 귀에 쏙 들어오죠? 그러니까 비빔밥위원회라는 것에 나물들과 밥과 고추장과 이런 게 잘 버무려졌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상생이라는 것보다 비빔밥위원회로 명명을 해서 면접관들에게 쏙쏙 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친구는 뭐 청년문화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전통시장에 청년문화공간을 만들어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이름을 만들어 그랬거든요. 제가 만든 이름은 장보고 놀고, 네, 땡땡공사는 지역의 전통시장에 청년문화공간 장보고 놀고를 만듭시다. 이렇게 있을 때 그냥 청년문화공간을 만들자보다 청년문화공간 장보고 놀고를 만들자. 지역상생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보다 지역상생위원회 비빔밥위원회를 만들자 하는 것이 면접관 귀에 쏙쏙 들어오고, 아, 이 친구가 좀 뭔가 반짝이는 아이템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느낌까지 줄 수 있죠. 그래서 과제 해결 방안이나 문제 해결 방안에서 그 과제 해결 문제 해결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네이밍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한 개라도 그렇게 네이밍을 할 수 있을 만한 게 있으면 가급적 그 준비하는 시간 안에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발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드리면 오늘 제 발표 면접의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는 5분이든 3분이든 과제 해결이든 문제 해결이든 본론을 위주로 발표를 하라. 그러니까 PT 순서에 맞게끔 각을 잡고 거기 끼워 맞춰서 내용을 넣지 말고 문제 해결과 과제 해결의 본론, 그리고 그 본론은 가급적 내 생각이 담겨 있는 것, 그것을 위주로 PT를 짜야 돼요. 시간적으로도 5분이든 3분이든 적어도 내 그 문제의식이 60%에서 70% 이상 들어가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5분 발표면은 적어도 2분 30초에서 3분 발표는 2분 정도가 내 생각, 과제 해결과 문제 해결을 그릴 수 있게끔. 그래야지 면접관이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마지막 말씀드렸던 팁은 네이밍을 하시라. 그래야 면접관 귀에 잘 들리고 일반적인 것보다 훨씬 더 차별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은 발표 면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